반갑습니다. 오늘 11월 9일이죠. 11월 9일 문수 반야경 15번째 시간입니다. 274쪽 할 차례네요. 이제 가을이 막바지죠.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 바닥에 그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안 입던 조끼를 입고 나왔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계절이 바뀌니까 뭘 입어야 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그 찾던 옷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찾다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서 오늘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좀 유의하시고, 또 건강해야 또 공부에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몸이 자꾸 의식되면 몸에 끄달려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 공부에 몰입이 안 되니까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이렇게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절을 얘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봄 그러면 우리가 봄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봄 되면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뭐 새싹이 돋고 뭔가 그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뭔가 돋아나는, 저는 그렇거든요. 이미지가 봄의 이미지, 뭐 개나리, 뭐 벚꽃, 그다음에 뭐 약간 봄바람, 찬 기운이 가신 봄바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봄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봄 그러면 또 저랑 생각이 다른가요? 봄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봄에 대한 정체성? 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지랭이, 땅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 성에나 이런 게 녹으면서 이렇게 아지랭이가 막 피어오르는 것도 봄에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니까, 봄 그러면 그 생각이 나고. 또 있을까요? 자기만의 봄.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봄 그러면 그렇죠. 새싹이 또 싹이 이렇게 돋으면서 쑥 캐는 거. 역시. 그렇죠. 자기만의 그런 봄이 있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쑥 캐는 거, 저는 역시 시골스러운 것 같아요. 싹이 나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봄이 있고. 여름 그러면은 뭐 흔히 뭐 바다, 뭐 바캉스, 더위, 뭐 아이스크림, 뭐 얼음 막 이렇게 하고. 가을 그러면 이제 단풍,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고, 가을 바람, 그다음에 억새, 갈대 막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뭐 겨울은 뭐 눈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산에 근데 눈 안 하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 눈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겨울 그러면 눈, 뭐 스키, 내지는 뭐 무슨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 준비, 뭐 김장, 뭐 우리 보살님들은 이제 김장철 되니까 이제 겨울이 오니까 김장해야 되겠구나. 뭐 농부들은 또 봄, 뭐 그 뭔가 농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있을 거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봄 그러면 봄의 어떤 고유성이 있는 것 같고, 여름 그러면 여름의 어떤 고유성이 있는 것 같고, 그 가을 그러면 가을의 고유성이 있는 것 같고, 겨울 그러면 겨울의 고유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봄이 이게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매 순간 이렇게 변하거든요. 매 순간 변하고, 사실은 작년의 봄의 풍경과 올해의 봄의 풍경은 달라요. 왜냐하면 나무도 그만큼 나이테가 더 늘어났을 것이고, 보는 사람도 뭐 이렇게 나이도 들었고 얼굴도 변했고, 그 봄을 경험하는 어떤 장소도 달라졌을 것이고, 같이 이렇게 뭐 살고 있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생각, 느낌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매 봄마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 3월 되면 봄이다 하고, 뭐
뭐 8월 되면 여름이다 하고 뭐 9월 되면 사실 그것도 우리의 그냥 이미 약속이지 똑같은 3월, 8월, 9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2020년이고 올해는 2021년이거든요. 엄연히 달력에서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봄은 이렇지, 여름은 이렇지, 가을은 이렇지, 겨울은 이렇지. 이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뛰어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 공부에서 볼 때는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비슷한 경험상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공통된 속성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 본질을 이렇게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래요. 그런 어떤 사유. 그래서 봄 그럼 봄의 전형성, 여름 그럼 여름의 전형성, 가을 그럼 가을의 전형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관념이지 현실은 똑같은 봄도 아니고 똑같은 여름도 아니고 똑같은 가을도 아니고 똑같은 겨울도 아니고 한 번도 똑같은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간과하고 이제 내년 뭐 봄 되겠지, 뭐 여름 되겠지, 이제 가을이지, 겨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본질주의거든요. 본질주의. 봄의 본질, 여름의 본질, 가을의 본질, 겨울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법 용어로 얘기하면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 스스로의 독립적인 성품이 있다. 봄의 자성, 여름의 자성, 가을의 자성, 겨울의 자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망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속성이 이렇게 딱 경험적으로 추론이 되면 이게 봄이야, 여름이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이렇게 우리 딱 이름 붙이면서 그게 이제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게 우리가 분별로 세상을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창조하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게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죠. 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비도 사실 이게 어제의 죽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달라져 있거든요. 이 죽비와 이걸 경험하는 나는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른 다른데 우리는 어김없이 이게 어제의 죽비. 아까 그 사람이 죽비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딱 이거를 그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화시키고 있죠.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아마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이죠. 약속.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니까 왜 이건 어제 죽비였다가 오늘은 컵이 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라는 거, 문자라는 거는 우리 삶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약속인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따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너무 익숙하니까. 뭐 거의 자동화돼서 죽비 그러면 얼른 죽비 갖고 오고 컵 그러면 컵 이렇게 하고 꽃 그러면 꽃 이렇게 꽃의 속성 있잖아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꽃잎이 있고 꽃술이 있고 뭐 이렇게 대궁이 있고 잎이 있고 이게 꽃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고정된 것도 아니고 가치도 똑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들에 가서 너무 예쁜 들꽃이 있어요. 뭐 여기 계명암 올라갈 때 보면 요즘 어떤 꽃이 폈냐면 그 보라색 그 까실까실한 느낌이 나는 꽃이 막 들꽃이 피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눈에는 아름다운 꽃이고 어떤 사람이 눈에는 그냥 들풀일 뿐이거든요. 그냥 밟아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도 달라요. 똑같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잡초고 어떤 사람은 꽃이라 그게. 어떤 사람은 꺾어 와서 집안에 꽂고 아름답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밟고 지나가죠.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자기 규정하는 세계도 다르고 그 펼쳐진 거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존재감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고 자기 세계는 없을 수도 있고 무슨 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도 않죠. 그냥 한순간 뭔가 돌멩이 한번 보고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자기 세계에는 이제 그냥 어떤
소음과 같은 것처럼 지나가는 거겠죠.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에 빠지냐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같아요. 소리와 문자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기에 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꽃이라는 소리와 문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매번.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와 문자의 속성이 이거 고착화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꽃은 계속 시들고 있거든요. 근데 꽃이라고 맨날 꽃이야, 장미꽃이야 하니까 그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붙이면 이 존재감이 모호해집니다. 근데 이름을 붙이면서 똑같은 소리와 문자의 이름을 붙이면서 더 고착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저는 이제 임순희입니다. 그러면 임순희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이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임순희라 였다가 다른 날은 영희였다가 뭐였다가 하면은 이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맨날 보면 아 저분은 저 사람이구나라고 비슷한 이게 변화가 빨리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큰 눈에다가 안경 낀 사람에다가 이렇게 등치는 이만하고 이런 법문을 하고 이런 식의 자기만의 어떤 그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한 개념. 그게 이렇게 분별될 때마다 이름을 붙이면 이 객관적인 존재처럼 딱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매 초마다 바꿔야 돼. 그럼 생활하기가 불편하겠죠. 근데 매일 이름을 바꿔본다고 칩시다. 태어나서 1년 365일인데 죽을 때까지면 곱하기 100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기 정체성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살기가 어렵죠. 동사무소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고. 그렇죠? 편의에 의해서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고 소통을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한 그것이 자꾸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그게 분별이죠. 이름 붙임, 소리, 그렇죠? 이름 붙임, 죽비 이런 대상에 대한 이름 붙임 이런 식의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죽비다 하면 죽비라는 소리와 우리가 더 이제 글로 쓰면 문자가 되겠죠. 죽비, 문자라는 어떤 그 글로 쓰면 문자가 되니까 그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죽비라는 개념. 그게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죽비라는 소리도 사실은 어제의 죽비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죽비인 거예요. 소리도 사실은 똑같지는 않죠. 근데 뭔가 좀 주파수가 비슷하니까 똑같은 소리로 보는데 우리도 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가끔 이제 오래전에 초창기에 이렇게 제가 했던 이런 법문 들으면 목소리가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사이를 두고 보면은 그 변화를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차이가 이게 쉽게 감지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저 사람 맨날 똑같구나라는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렇죠. 많이 늙었구나. 저도 엊그제 훈상거사님 부주기에 갔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그 법회에 참여해서 김태환 선생님 이제 법문하시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끝나고 부주기 추도식 할 때 뒷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앞에서 이렇게 먼저 절하시고 하는데 와 많이 늙으셨구나. 그 젊었을 때 40대 뵀는데 그 모습이 머리도 다 하얗시고 뒷모습은 더 어깨도 더 처져 보이고 그때 모습이 아닌 거라는 게 너무 오래간만에 뵈니까 실감이 났는데 아마 선생님도 저를 보면 그랬을 거예요. 그때의 도반들도 이제 오래간만에 뵀는데 많이 진짜 그 머리에 서리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 친구 만나거나 뭐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들 만나면 그렇고 가족들은 매일 보니까 모르는데 뭐 옛날 사진 보면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있는 그대로에 눈 뜨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열반경에 부처님이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고 했어요. 병은 다른 병이 아니에요. 중생의 병은 뭐 화내는 병, 슬퍼하는 병, 미워하는 병이 아니라 화가 있다, 미움이 있다, 슬픔이 있다. 있음의 병인 거예요.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에 밝으면 일어나도 그뿐인 거예요.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뿐인 거예요. 좋아도 그뿐, 슬퍼도 그뿐, 뭐 우울해도 그뿐, 행복해도 그뿐, 그냥 어떤 경험을 해도 그뿐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신선해요. 아주 삶이. 맨날 새롭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이 갇히면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으로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원래 사실은 그 사람이 고정돼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생각에 이렇게 빠져서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규정한 그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망상을 헛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늘 새로운데 그 늘 새로운 것이 어떻게 출현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 모든 어떤 기능, 능력 그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걸 언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이 분별이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구조라는 것도 지금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인데 시스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분별상이 끊임없이 매 순간 인연 따라 새롭게 계속 출현하고 있다. 분별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제의 죽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죽비라는 감각, 모양 이런 식의 촉감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지금 이렇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소리로 죽비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양은 다 달라요. 모양은 아주 신선해.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 뭐라고 본성? 본래 면목? 이거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깨어서 어제는 어제 모습의 죽비를 분별하고 오늘은 오늘 모습의 죽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어릴 때나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려서 이렇게 경험할 때는 요 본성 본래는 똑같아요. 본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비는 늘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죽비는 늘 똑같다. 근데 모양인 죽비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모양은 잘 알아요. 근데 그 모양 아닌 그 모든 모양이 드러나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자각이나 그 실증, 자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머리로 그래 이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죽비야, 모양은 다 헛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애우기는 하고 있어.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요 마음자리를. 지금 이렇게 탁 하면 이게 소리가 탁 일어나잖아요. 탁. 여기 이거를 생각으로 하면은 벌써 이게 소리에 떨어지는 거랑 분별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탁 부딪히는 자리가 있잖아요. 탁 소리가 딱 하고 나오는 자리가. 이게 여러분 귀에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있어요. 그냥 그걸 놓아버리세요. 알려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잡으려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그냥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셔야 돼. 이럴 때는 스스로가 완전하게 이게 갖추어져 있다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자기를 놓아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이게 어렵지 않게 탁 와닿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거 아주 간단하고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이고 뭐죠? 이게 어떤 본능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 동물적이고 뭐 그런 느낌? 뭐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이게 살아있다, 진짜 생명력이다, 깨어있다. 다 이거예요. 다. 자, 여기서 여기 소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죽기라는 분별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감촉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이게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거 알 수는 없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스스로가 이게 체득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냥 알죠. 아, 이거구나라는 거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마음 쓰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가만히 그냥 계세요. 그래서 절대 죽어 있지 않아요. 에고는 죽습니다. 가만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에고는 죽어요. 에고라는 건 다 생각이거든요. 에고는 죽는데 진짜 본성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케어할 수 있다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거든요. 나라는 육체도 지금 이렇게 경험되는 상이고 내 이름이 뭐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 나는 누구누구의 부모이다? 아니면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다,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엄마다, 아빠다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아빠다 그거 없어요. 자기 마음의 엄마야. 자기 마음의 아빠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밖에 날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옛날 도인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문득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한 사춘기 정도 되면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지고 내가 과연 누굴까? 정체가 뭘까? 나의 진짜 나는 누굴까? 이게 궁금해져요. 그러면 그게 뭐 공부라는 생각 없이 그 의문에 사로잡히다가 문득 깨닫는 바가 있어요. 나는 부모님 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요렇게 일어난 생각이구나라는 걸 알게. 이게 내가 생각이 없으면 그럼 부모님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만 부모님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할 땐 부모님 없어요. 그거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진짜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생각할 때만 있는 부모님은 그거는 헛개비란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객관적으로 24시간 항상 365일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다 대부분이. 부모님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젯밤 꿈속에 부모님 어디 있었어요? 잠속에 어디 있었어요? 오전까지만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도 생각도 안 했잖아요. 부모님 어디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부모님도 여기 있고 자식도 여기 있고 사회적인 그 모든 거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왜냐면 나도 생각을 안 하면 없어요. 이렇게 분별해야지 있어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부모다.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분별해야지 있어. 근데 어젯밤 깊은 잠속에 나는 없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헛개비지 나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 나고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뭐 이거 이러쿵 저러쿵 죽비고 꽃이고 뭐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름을 붙이면 객관적으로 탁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들면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서. 지금 자기 마음에 어두워서. 마음의 묘용에 어두워서. 마음이 묘해요. 이게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화수분처럼 다 나와. 그것도 매 순간 새롭게. 근데 그 나오는 거는 환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처럼 말이 안 맞는 말이 없어요. 무에서는 무가 나와야지 왜 유가 나오냐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무에서 아무리 나와봐야 무가 되지 않나요? 본질이 무인데. 근데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와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와봐야 그 본질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본질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본성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거기서 나와봐야 그냥 헛개비죠. 말하자면. 지금 뒤에 보면은 참 문수반야경 보면은 놀라운 부분이 제가 엊그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가 뭐냐 뒤에 묻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실제는 망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수동자가. 실제는 허망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러면 어떤 본질, 본성, 뭐 자성 이런 거잖아요. 자성이 뭐냐?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 허망합니다. 망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는 뭐냐? 진짜는 망상입니다. 그 본성이 뭐냐? 망상입니다. 자성이 뭐냐? 망상입니다. 그게 나쁜 말 아니에요. 같이 평가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 여러분 진짜가 뭐냐? 여러분 삶의 진짜가 뭐냐? 나의 진짜가 뭐냐? 세계의 진짜가 뭐냐? 공상입니다. 공상입니다. 그거를 망상입니다. 허망할 망자. 허망한 상입니다. 환입니다. 이거예요. 환입니다. 그게 바로 공상이에요. 빈 모양. 빈 모양. 진짜가 뭐냐? 원래 진짜는 뭐냐? 진짜는 진재, 실제. 진짜는 지금 있는 이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본래는. 지금 다 이렇게 꽃도 있고 죽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저도 있죠. 지금 이렇게 일어난 환입니다. 이 말이에요. 환. 진짜는 환입니다. 그냥. 그래서 환에 비유한다거나 꿈에 비유를 하는 게 꿈은 분명히 꿈을 꿔서 꿈의 그 모양은 있죠. 근데 실제가 없잖아요. 환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도 영화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그건 영상이지 그 빛의 어떤 노름인 것이지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주연 배우가 막 피를 흘리더라도. 그 진짜는 뭐냐?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뭐냐? 망상입니다. 문수동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자성이 있어서 거울과 같은 자성이 있어서 그게 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건 본질이거든. 본성이거든요. 그게 없고 그냥 이 현상이 이렇게 출몰하는 현상이 다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어야지 이해가 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면 진리는 원래 이거야. 닥치고 받아들여 이거야. 진리라는 거.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진리는. 원래 이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이거야. 그냥.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냥 진리라는 건 내 이해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늘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변함없는 거잖아요. 조건과 상관없이. 이해할 때는 진리고 이해하지 못할 땐 진리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그게 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뭐냐면 원래 이랬는데 원래 이랬네. 근데 내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했구나. 알려고 했구나. 이렇게 알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공부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알려는 게 다 포기가 되고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있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런지 나는 왜 납득이 안 되고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근데 원래 이렇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는 그 마음이 다 포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알려는 마음이 이 주객관 의식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있으면 그걸 대상화하고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의지를 내고 있는. 그 진리를 알려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알려는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입니다. 알려는 뭐라는 진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진실은 없어요. 어젯밤 깊은 잠 속에 그 진실은 없었듯이, 엄마가 없었듯이, 아빠가 없었듯이. 지금 이렇게 분별해서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진실은 없어요. 어젯밤 없었잖아요. 진실이 어젯밤 잠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식의 왜 어젯밤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이 있냐? 그런 식의 이원적인 패턴화된 사고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한 거예요. 어제 매한 게 아니라. 지금 어두운 거예요. 지금 자꾸 이원성에 빠지는 거야. 그 업력, 알려는 그 마음, 잡으려는 마음, 취하려는 마음, 그게 살아온 습관성. 그거에 빠지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분별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거예요. 지금 어두운 거. 지금 밝거나 지금 어둡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춥고 따뜻한 것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구나. 이제 겨울이 곧 오겠구나.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따뜻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꼽히고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요게 탁 순식간에 너무도 찰나적으로 갇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게 소리이고 문자이고 속삭임이고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한 물건도 없고 아무 말이 없고 어떤 언어도 없어요. 근데 딱딱딱 너무도 정확하게 딱딱딱 이러는 그냥 딱딱딱 여러분의 그 본래 그 존재에 여러분의 나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밑바닥 나를 일으키고 있는 그 바탕을 깨우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본바탕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놔두고 있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여러분의 몸속의 마음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자기를 비추고 있는 여기를 가리켜요. 처음에 공부가 부족할 때는 내 몸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육조 단경에도 보면 그런 식의 좀 약간 안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방편이 있거든. 내 육체 안에 청정 법신불에 기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육신 안에 있으면 그럼 육신 밖에 거는 그럼 뭐야? 육신과 나라는 어떤 의식과 육신을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케어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게 나를 다 케어하고 있었어요. 다. 나의 전 삶과 전 생애를 다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삶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와야 됩니다. 쑥 자기 존재의 밑바닥까지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는 듯 하다가 이것이 나와 세상을 보는 느낌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확 들어와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많이 떨어져 나갈수록 더 공부가 깊어지죠.
분별심이 많으면 공부가 얕아지고, 왜냐하면 나라는 육신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육신을 존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구나라는 걸 어떤 체험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안목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상과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영그램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 너무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네요. 이게 몸도 환화공신이라는 걸 깨달아요. 환화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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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환화공신이에요. 쑥 들어오면 이게 또 환화공신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내 마음, 몸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몸이 귀중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근데 잘 보십시오. 나라는 것도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일어나는,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눈만 감아도 나는 없어요. 달마 혈맹론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무리 귀하게 여겨봐라.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봐라. 그게 사람이 됐든 재물이 됐든 자기 몸뚱이가 됐든 아무리 귀하다고 여겨봐라. 네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 애지중지 해봐라. 네 눈만 감으면 잠만 들면 아무것도 없잖아. 눈 감으면 네 몸뚱이 어디 있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 얘기가 달마 혈맹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겨우 눈 떠야 의식이 활동해야 있는 거를 그거 의식의 결과물일 뿐인데 산물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거의 매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더 공부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법에 관심을 갖고 가다 보면 이거를 따로 제도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어느 순간 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것도 이제 가벼워지냐면 마음자리가 따로 있으면, 이 자리가 따로 있으면 이게 자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지금 이렇게 현상을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물결 밑에 물이 따로 심해에 물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이원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결만 경험합니다. 우리는 물결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물결만 지금 이건 노력 안 해도 그냥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제가 보이죠. 꽃이 잘 보이죠. 노력 안 해도 잘 보이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진실한 거예요. 노력해서 생각해서 짜내서 하는 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노력 안 해도 소리도 잘 들리고 사물도 잘 보이고 생각도 잘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거 왜 마음이 뭐 거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비추고 있네 하는 게 생각이라. 그거는 어린아이한테는 없습니다.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 버리시라 이거예요. 근데 웃으면서도 그냥 못 놓고 계시. 그게 망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는 그 경험상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진실하다니까요. 애들은 이걸 그냥 다 보잖아요. 저절로. 애들이 무슨 마음거울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특별한 공부하는 사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한 생각이잖아요. 그걸 놓아버리시라고. 근데 이래요. 저는 벌써 놓았는데요. 근데 아직 0g이 안 되는 거. 그거 안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탁 뒤집어집니다. 마치 그 전도몽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탁 이게 확 180도로 뒤집어져 있던 것이 확 돌아가는 듯한.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저절로 그렇게 보여요. 이것도
실체가 없네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그런 식의 마음과 경계, 물과 물결, 주관과 객관 의식이 존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몸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거예요. 근데 확 그 인식이 전환이 오면은 1분 전까지 있었는데 이거 꿈과 같아. 이렇게 됐다고. 1분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 희한해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옵니다. 공부가 안목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의 경험은 돈이에요. 돈. 그 갑작스럽게 확 뒤집어져요. 그게 뭐냐? 자기가 취하고 있는 잡고 있는 그 마음자리라는 거를 놓아버려야 돼요. 주관의식. 물이 없어요. 물이 어딨어? 물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물결밖에 없지. 물결에 물이 있잖아요. 물결에 물이 있지 물에 물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은 확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물결에 물이 있지 물에 물이 있습니까? 물은 물결이 아니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물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그게 다 뭐 철학도 다 그거 의식 구조에서 본질과 현상 이게 철학의 역사잖아요. 이원성 그 현상은 무상해. 본질이 있을까? 진리가 뭐냐? 사실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도 진리가 궁금해가지고 했거든요. 현상은 무상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진리가 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진리가 허망한 망상이더라고요. 진리라는 것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도 분별이다. 진리 그러면 진리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이게. 진리하면 진리라는 게 있다 그러면 한 생각이잖아요. 진리를 찾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깨닫는 게 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구나. 그거 망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망상이네. 진리가 현상이네. 진리라는 분별 현상이네. 그 지금 마음 놓으셔도 돼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 경험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중요한 처방을 하나 내릴게요.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시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일이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은 자기 눈앞에서 다 벌어지니까 다 아는 일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근심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다 눈앞에서 드러난 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일은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세계엔 없는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삶이 단순한데요. 그래서 진짜 단순해지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실타래 엉키듯이 막 복잡하게 생각이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할 때는. 그냥 뭐. 근데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갈등이나 막 있게 막 누가 있고 존재감도 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고민이 없는 바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관계 속에서. 근데 그냥 고민만 있어. 고민만. 그 생각만 있어요. 그냥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다 단순하고 이렇게 심플하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져요. 복잡하게 접근 안 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것만 있고 싫으면 싫은 것만 있고 그것만 있어요. 나의 고민이 아니라니까. 온 우주가 그냥 이것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나라는 생각이 조복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이게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게 조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 공부하는 사람한테 자기 의식이 따로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거, 마음이라는 걸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챙겨야지. 이렇게 막 챙긴다고. 챙기
챙기면은 그거는 그 챙기는 거라면 진리라는 거는 내 손아귀 안에 있는 거네.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거네. 그게 무슨 진리야? 안 챙겨도 있어야죠. 다 이거거든요. 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다 챙기고 계세요? 안 챙겨도 저절로 있죠. 요거밖에 없다니까. 안 챙겨도 있는 거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챙겨야 있는 거는 가짜. 안 챙겨도 있는 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가 중요해. 진짜가 뭐냐? 진짜. 진짜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거.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내가 잡거나 케어할 필요가 없는 거.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변함없는 거 뭐냐? 이거는 여기서 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모든 게. 그냥 이렇게 항상 자기 눈앞이 이 세계의 전부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 모든 세계는 자기 눈앞에 다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난 이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 목소리도 변하고 있고 생각도 변하고 있죠. 꽃도 계속 변하고 있죠. 살아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나를 포함해서 이게 다라고요. 그럼 게임이 끝난 거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뭐 옛날에 했던 먹었던 이야기 뭐. 저는 그 초반에 그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예. 선생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법상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지하고 있는 그 이렇게 소음 같은 거 소원? 소음. 네.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나 막 이런 것들 그 법상에 의지해서 그래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예. 그 생각에 의지해서 네.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는 아. 그 법을 의지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런 소음으로 자꾸 내가 예. 나를 그쪽에 갖다 놓고 이런 화를 안 내거나 감정을 이렇게 투사 안 하고 이러려고 좀 이렇게 다르게 가려는 그 마음으로 법을 좀 의지했던.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법상이죠. 왜냐하면 바르다 바르지 않다가 없어요. 저 육교단계 선악을 내려놓아라 하거든요. 그 선이 바르거잖아요. 바르지 않은 건 악이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인데 그것도 이렇게 관념이에요. 관념. 그다음에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도 달라요. 그 관계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법의 소리를 내면서 네. 그 갈등 상황을 모면하려 그거에 자꾸 의지를 하는 그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했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 좀 그때 마음을 주다 보니까 예. 그런 소음들이 많이 이렇게 잦아지는. 예. 그게 자꾸 일어난 현상을 분별해서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작동되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 일 없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걸로 이게 현실 도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 일종의 그것도 귀신굴이에요. 귀신굴. 숨는 거잖아요. 그게 둘이잖아요. 현상과 마음이 본질. 근데 그게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게 능사는 아니다. 생각과 생각 끊어진 자리가 둘이 아닌 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거, 생각이 없는 거와 생각은 밀가루와 빵의 비유잖아요. 빵과 밀가루는 분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냐? 생각이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곧 현실 즉 마음자리. 현실 즉 마음. 색 즉 공이라는 게 그거예요. 피할 데가 없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그게 공부 과정에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뭐냐면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가지고 뭐 이거는 일 없는 생각, 그러니까 자꾸 생각 이러면 생각 끊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현실은 개선이 된 건 하나도 없고. 그럼 뭐냐면 그 나중에 돼도 그 현실은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 공부가 이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법상이 자꾸 자기식의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왔다 갔다 함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그게 바로 물과 물결살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건데, 물결이 막 거칠게이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건데 사실은 들어갈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상이에요. 물결이에요. 잔잔한 물결. 그 자리가 따로 있으면 벌써 분별된 겁니다. 이게 뭔가 자기식으로 어떤 에고가 공부를 자기 걸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다 해야 되나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 현실 그대로 이것이면 에고가 살 자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고는 숨어야 되니까, 이거를 지켜봐야 되니까, 이거를 비춰야 되니까, 이거를 통제해야 되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니까. 근데 현실이 닿으면은 에고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 현실이 닿으면. 왜냐하면 에고도 현실이거든. 이것도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나 나나 똑같아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해? 죽비도 나고 내가 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마음에 자기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자의식이. 집이에요. 집, 에고의 집. 그래서 예. 그럼요. 그런 거를 알아차리고 깨달을수록 이제 장애가 사라지는 거지. 깨어나는 거거든. 조작이 쉬워지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막 조작했었잖아요. 이거는 아니까 도망가. 이거 바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요할 때가 어떤지 아세요? 물결만 있을 때, 물결과 하나일 때가 가장 고요해요. 물결과 하나일 때. 그게 거칠든 잔잔하든. 근데 내가 따로 있고 물결이 따로 있으면 물결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 근데 물결과 하나일 때는 같이 돌기 때문에 항상 고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결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가장 번뇌가 없냐면 번뇌와 하나일 때 번뇌가 없어요. 그럼 번뇌를 안 느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번뇌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뇌 이러면 그냥 번뇌 이거뿐이지. 그러니까 뭐냐, 우주에 요거 하나밖에 없다. 슬픔은 슬픔밖에 없다. 기쁨은 기쁨밖에 없다. 그럴 때 두려움은 두려움밖에 없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있으면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 감정만 있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생각만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 될 때, 자기 일이 될 때, 자기 감정이 될 때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몸의 밴식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크면 두렵게 보거든요. 몸에 길들여진 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할 때 어떤 자식은 되게 인자하고 되게 자상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다라고 어떤 가정의 자식은 그렇게 부모님을 추억하죠. 근데 어떤 가정의 자식은 우리 아버님 맨날 술만 드시고 뭐 이렇게 폭력적이고 학대를 했고 두려워. 아버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이 사람은 아버님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아버님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이 일어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게 살아오면서 일어난 이게 반응 양식이거든요. 우리한테 몸에 밴 습관성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온 삶의 어떤 그 경험에 따라서 똑같은 부모님이라도 다른 식의 어떤 가치,
아니면 뭐 가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꽃만 보면 두렵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나의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관성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힘이 떨어져 버려요, 힘이.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그 몸에 밴 어떤 반응 양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죠. 뭐 살아온 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 나한테는. 그걸 그래서 진심으로 또 부모님을 또 용서하게 되는 게, 만약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분도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몸에 밴 대로 그냥 행동하셨던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또 자기도 그 순간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아무리 꿈이지만은 악몽을 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연 따라서 또 그거를 진짜 개선을 잘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라고 여길 때와 이게 환상과 같은 거라고 여길 때 그것의 위력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실체가 없구나라고 할 때는 진짜 그거를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게 돼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못하던 거를. 그리고 되게 솔직해져요. 인정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나의 뭐 인연인데 뭐 그냥 뭐 그게 진짜라고 여기면 자책하게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온 인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나의 인연이 이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가 않죠. 자기 인연을. 그리고 개선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삶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공부가 돼야지. 진짜 자유롭게.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걸림없이 살게 된다. 그게 진짜 자유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야. 자유라는 게.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 문수반야경 한번 해봅시다. 또 세존이시여,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 않고 놀라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과거에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면서 온갖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만약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다면 모든 법에서 더럽게 물듦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깨끗함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비록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어서 언제나 마음에 게으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중생의 법, 성문의 법, 독각의 법, 보살의 법, 부처의 법을 차별하는 생각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법들이 필경공임을 밝게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을 수 있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자, 또 세존이시여,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 않고 놀라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놀라지도 않고. 이런 얘기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뭐 허무주의 아니냐?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허무하든 허무하지 않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허무하다 안 하다는 그 자기가 판단할 몫인 것이고. 뭐가 허무해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것처럼 진짜가 어딨죠? 이것처럼.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요것만 변함이 없다고요.
과거에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면서 온갖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저기 경전에 관용적으로 나오는 구절인데 이거를 우리의 어떤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그냥 뭔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죠. 진짜가 뭘까? 이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 막 일어나는 세계에 탐닉하지 않고 그 무상함을 진작에 알아가지고 진짜가 뭘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여기서 말하는 선근을 심었다고 봐요. 선하면 남 탓을 못했던 자기 탓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괴롭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근을 심었다고 봅니다. 선할 선자의 뿌리 근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면 다 남 탓이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마음이 선해서 그게 자기 잘못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되게 고통 속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를 남한테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꾹꾹 눌러 담았던,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괴로움이 쌓이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절에 가서 삼천배도 해보고 뭐 염불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뭐 사경도 해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다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짜 바른 법을 듣게 되는 귀가 열린 게 아닌가. 그게 진짜 요즘식에 말한 전 성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만약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게 다 깨어나는 거예요. 따로 두고 있던 이 자리가 드러나서 따로 두고 있는 것이 다 분별망상임을 보고 거기에서 집착심이나 취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바로 부지런히 실천하는 거거든요. 모든 법에서 더 어렵게 물듦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깨끗함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게 오염됐다거나 진짜 그게 실천이 되면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게 진정으로 깨끗한 거예요. 진정으로 청정한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끗함도 여기서는 더러운 거야. 깨끗하다는 분별이기 때문에 깨끗함에 집착하는 것도 그게 더러운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기 때문에 이게 진정으로 깨끗한 거예요. 청정하다는 게. 어떤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게 진정으로 청정한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선이든 그게 아무리 그게 뭐 깨끗함이든 아무리 뭐 높은 법이든 그게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 집착하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비록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어서 언제나 마음의 게으름이 없을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죠. 뭐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결국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적인 것도 보이지 않고 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벗어난 거예요. 다 완전히 자유로워. 있지만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라는 그 자각 속에서 이제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걸리거든요. 그 확 뚫린 자유 속에서 그냥 이게 그런데도 이게 죽지 않았어요. 이게 공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요. 물건으로 보려면 한물 것도 없는데 이런 속성, 이런 이게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성 있잖아요. 상이 아닌 성. 이거는 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죽었잖아요. 요 하나 쓰고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요 하나 쓸 뿐이다. 요거 하나 쓸 뿐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내가 케어할 필요가 없는 요거 하나 쓸 뿐이다.
요거에서 나, 너, 우리 세계 뭐 다 좋고 나쁜 거 선악 깨끗하고 더럽고 돈이 도가 아니네 막 이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깊고 비록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깊고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어서 언제나 마음에 게으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다 보면요, 이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김태환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극락이라고. 지극한 즐거움이다 이게. 극락이 그건지 저 그때 법문 듣고 우리 극락 이렇게 하면은 고정관념에 딱 하시는. 이게 극락이구나. 여기에 통하고 이것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극락이구나. 눈앞에 이게 있는데 우리 눈앞이 극락인데 그게 지금 여기가 극락인데 못 보고 있는 거죠. 또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중생의 법, 성문의 법, 독각의 법, 보살의 법, 부처의 법을 차별하는 생각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법들이 필경공임을 밝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중생의 법, 성문의 법, 독각의 법, 보살의 법, 부처의 법이라도 분별이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 망상이다. 곧 공상이다. 허상이다. 필경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분별이 일어나면 다 이게 필경공이다 이거예요. 망상이다 이거예요. 만약 이와 같을 수 있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경공이면 참되이 배운 것이다.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 그래서 여러분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기에 이거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쥐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에? 아무것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드러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는 다 아는 일일 뿐이고 아는 일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인 것이다.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다예요. 뭐 뭔 일이 일어나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안심이 되지 않나요? 저도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이게 시야가 명료해지고 이렇게 단순해지고 눈앞으로 오면서 세계가 이렇게 그게 막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광대무변한 내가 죽을 몇 겁을 살아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라는 그 두려운 망상이 점점 가벼워지고 세계봐 이거밖에 없네 이게 다네.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다지 뭐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노. 뭔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난다. 뭔 일이 사라져도 여기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 답니다.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상의 무게도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되면서 그닥 그런 게 이제 크게 자기를 위협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 공부가 더 분명해져서 쑥 들어오면 나와 세계가 이게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광대무변한 세계가 펼쳐지대로 이거라. 그러니까 확연해지는 거죠. 더 근심 걱정이 없고 그리고 아주 삶이 심플해지죠. 나의 경험, 나의 삶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요것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만 있고 순간순간 그냥 아주 그냥 단조로워요. 단순해요. 항상 이것만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